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아나운서 김민찬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벌써 일주일이 지나 휴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번 주와 이번 주에 걸쳐 쉬는 날이 많아서 뭔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보면 거의 5월의 반이 지났습니다. 개강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중간고사도 보고 이제 축제도 다가오네요. 어릴 때는 하루가 굉장히 길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일주일이 하루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인터넷에 떠도는 명언 하나가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살 수 없다면 최소한 행복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살자인데요. 저는 이 명언을 보고 꽤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눈앞에 닥친 일부터 해결하느라 행복은 나중 일로 미뤄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소홀히 했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어떠세요? 저 아나운서 김민찬과 함께 즐겁게 대화해보는 건 말이죠.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빅토르 위고. 방금 전의 명언은 레미제라블의 저자 빅토르 위고가 남긴 말입니다. 저 명언은 정말 멋진 말 같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할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는 거나 받는 것 상관없이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짝사랑을 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분이었죠. 사랑을 받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저는 누군가를 가슴 뛰게 좋아해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좋아하면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을 좋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만의 사랑이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크나큰 행복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여러분은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정말로 좋아합니다. 왜 이리 세상엔 맛있는 음식이 많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음식인데요. 사랑은 행복의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면 음식은 먹은 즉시 즐겁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달달한 디저트를 먹었을 때는 그 효과가 배가 되죠.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일해서 녹초가 되었을 때 단 것을 먹어 에너지 보충도 하고 즐거움도 같이 충전합니다. 실제로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 중 하나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힘내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힘내서 어려운 과제도 해결하고 힘든 고민들과 싸워서 행복을 쟁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 자신이 먹고 싶은 것들을 다 먹으면 오히려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많으면 해가 되니까요. 노동 뒤의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쁨이다. 칸트.
방금 들려드린 명언은 도덕책에서 자주 등장하시는 칸트가 남긴 말인데요. 세 번째 주제가 바로 휴식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휴식이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하나요? 거의 게임을 하거나 친구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등등 자신의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휴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걸 휴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오히려 휴식을 하라고 하면 그냥 앉아서 멍 때리는 걸 선호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과거의 일을 떠올리기도 하거나 내일은 뭘 할지, 좀 이따가 무엇을 먹을지 등 여러가지 생각을 하면서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을 휴식에서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휴식이 또 다른 행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서 즐거운 것이 아닌 그냥 시간이 흐르는 걸 느끼고 잊고 있던 것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편안하게 다음 일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좋아서 말이죠. 여러분도 한번 아무것도 안 하고 행복의 재충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아무래도 행복의 반대를 찾으면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제는 스트레스로 골랐어요. 스트레스를 줄인다면 그 반대인 행복이 늘어날 거란 생각에서 말입니다. 저의 스트레스는 거의 부모님과의 마찰이나 학업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과의 마찰은 사소한 거에서 시작해서 제법 큰 문제로도 싸우다 보니 매번 혼나거나 갈등이 일어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또 학업에서는 끝이 없는 과제에서 스트레스를 얻는 것 같은데요. 정말 과제를 하다 보면 교수님은 학생이 자신의 수업만 듣는다고 착각하시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얻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저는 크게 노래 부르는 것이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하지만 노래방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의 해소 방법을 실천하기 어렵죠. 또 집에서 노래를 크게 부르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혹은 샤워를 마치고 드라이어기를 켰을 때 소리를 크게 내어 부르곤 하는데요. 이렇게 부르고 나면 속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속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조금은 대담하게 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스트레스 받은 부분을 없애야지 그 부분에 행복이 들어오지 않을까 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와 함께한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즐거웠습니까? 아니면 지루하셨나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이 행복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도덕책이나 과학책에서 많이 보던 분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죠. 행복이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요, 인간 존재의 총체적 목표이자 끝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행복은 인생의 목표이자 끝입니다. 돈이나 명예 같은 사람들이 얻고 싶어하고 원하는 것들의 배경에는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하니깐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조금만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든 음식이든 휴식으로 얻은 작은 행복이 여러분의 삶의 크나큰 원동력이 될 거라 믿어요. 그럼 여러분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